2024년 1월 24일, 오늘은 이 생성 AI가 갖는 의미가 단순하게 하나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기업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특히 경영자들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론서부터 글로벌 현안까지 국내 자타가 인정하는 1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장동인 교수님을 모셨고, 챗 GPT 기업이 살아남는 법에 대한 내용 외에도 아마 소개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챗 GPT를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는지 큰 박수로 우리 장동인 교수님의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자하고 개발자하고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왜냐하면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만 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양쪽이 양쪽을 다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경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AI는 그렇게 알기가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AI 이렇게 다 추상이잖아요. 학습을 막 얘기를 하는데 안 돌려본 사람은 학습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저게 뭔 소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는 개발하는 사람과 또 이 경영자의 고울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를 이 메꿔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그 기업이 살아남은 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은 졌지만 이 양자를 좀 이렇게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쓴 거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어느 시점에 와 있냐면 GPT라는 그런 GPT 3.5 그다음에 GPT-4 이제 좀 있으면 이제 GPT-5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써보긴 했으나 우리가 저걸 어떻게 활용할지 또 저것 때문에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도입을 하겠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고민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챗GPT의 한계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챗GPT는 이 콜센터에서 적용하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인간 대신에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말을 이해를 하고 말을 답변해 주는데 콜센터는 비즈니스의 목적이 있는 거고 거기에 또 법규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복잡한 법규들이 있어서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아직까지 GPT-4가 가장 뛰어나지만 이것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룰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법규에 벗어나는 법이 없는데 한마디로 기업 입장에서는 저걸 쓰고 싶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죠. 이 콜센터가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는 다 녹화가 되고 녹취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챗GPT가 고객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암호말 대단치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인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라그라고 하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벡터 DB를 써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응답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냐?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할루시네이션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GPT-4가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GPT-5는 이제 그 샘 알트만의 얘기를 들어보면 요 부분은 뭐 거의 다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해결된다. 뭐 그거야 뭐 봐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온 디바이스 구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거를 좀 줄여가지고, 어,
자동차 내에다가 이렇게 뭐 연결하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이 메르세데스 벤츠가 챗GPT를 이제 구글 클라우드하고 해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계약을 치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며칠 전에 갤럭시 24를 내보이면서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뭐 번역하고 통역하고 여러 나라로 이제 통역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덩치가 커서 클라우드 서버에만 조정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내 스마트폰에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사실은 앞으로 자동차에도 설치가 될 거고 스마트폰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어, 이제 로봇 같은 데다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 좀 더 뭐 이렇게 더 나가면은 반도체가 있을 만한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LLM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거울이 내 말을 알아듣고 TV가 내 말을 알아듣고 냉장고가 내 말을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구현한 이거는 하나의 시대를 다시 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려면 모델 경량화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작게 이 경량화 시키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게 향후에 좋은 비즈니스 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죠. GPT-4를 쓰게 되면 한 가지 캥기는 게 쟤네들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에 쓴다? 그러면 내가 막 입력하는 게 나중에 넥스트 버전에 뭐 답변으로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우리 회사의 비밀을 막 집어넣는데 얘가 또 여기 저 다음 버전에 뭐 우리 회사 비밀을 막 모든 전 세계 사람한테 얘기한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픈 AI는 이렇게 답변을 하죠. 이거 홈페이지에서 있는 거예요. API 데이터 프라이버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이 타입을 타자를 쳐가지고 오픈 AI의 인터페이스에 집어넣는 거를 우리는 학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파이썬으로 오픈 AI API를 써가지고 뭔가 이게 뭐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그건 우리가 손 안 대끼게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픈 AI AP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게 되면 오픈 AI는 이거 이제 손을 안 대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을 요 대목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도 뭐 니네가 우리 데이터 가지고 뭐 뭐라고 장난치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니네 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 있을 거고 그래 그러면 내가 API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은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GPT-4 이런 거는 안 쓰려고 하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써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랑 똑같으냐면 옛날 한 10년, 12년, 뭐 2010년 정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새로 나왔었죠. 옛날에. 근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야, 우리가 구글 데이터를 쓰는데, 구글 데이터 센터는 어디 있어? 그거는 미국에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 우리 데이터 가지고 뭐, 거기, 뭐, 맘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클라우드 컴퓨팅 할 때 무지하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 구글은 뭐, 우리가 절대 손 안 대고, 그렇다고 이제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믿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클라우드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쓰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당연히 클라우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영자의 몫이다. 그런데, 이거는 있어요. 뭐냐면, GPT-4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오픈소스 LLM하고 어떻게 차이 나느냐라는 거를 많이 물어보죠.
아직까지는 GPT-4를 뛰어넘는 오픈소스 LLM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쓴다고 하면 굉장히 스케일 다운이 되고 기능이 별로 없는 그런 오픈소스를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요새 GPT-4를 무찌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를 쓰겠다라고 나오고,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그거는 어쩌냐? 그거는 잘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죠, 당연히. 근데 이제 GPT-4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뒷단에 GPT-4와 거기에 따르는 많은 API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게 또 올라가잖아요. 이게 GPT-5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멀티 모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멀티 모달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지금 뭐 거의 모든 게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GPT 오픈 소스 그것도 좋지만 이제 GPT-4 돈 내고 좀 쓰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자유니까, 생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자, 그럼 챗GPT나 오픈소스 LLM을 기업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게 결국은 하나이고, 세 가지가 잘 안 되면은, 우리 기업이 오픈소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이 LLM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앞으로 굉장히 발전이 무궁무진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AI가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세월 이렇게 그 변천해 왔는데, 이 LLM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있었던 AI하고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챗GPT나 또는 뭐 LLM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기업에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두 번째는 기업 자체 LLM을 구현하는 거. 세 번째는 이거를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 아시죠,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얘기하게 되면, 이거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쓰는 방법도 많고요. 이거 거의 마치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엑셀 쓰는 방법. 뭐, 아직도 뭐 책은 많지만, 엑셀 쓰는 방법 처음에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이거 그 강의도 많이 했고 그랬었어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챗GPT 쓰는 방법,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엑셀을 요새 기업에서 안 쓰는 사람, 안 쓰는 데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LLM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걸 이제 쓰는 모임이죠. 그러니까 뭐, 챗GPT 쓰는 모임, 기업 내에서. 여러분, 만약에 기업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TF팀을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알아서 쓰는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이게 엑셀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기니까 모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서로 가르쳐가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챗GPT가 우리 회사에 막도록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은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회사의 사람들이 직접 연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운전하는 게 좋고요. 저는 작은 회사의 TF팀의 어드바이저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 매주 했는데 대단한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회사도 이런 거를 한번 운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의 모든 일들이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이 업무 프로세스하고 챗GPT하고 녹아져 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기업 내부에 완벽하게 녹아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글로벌한 그렇게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면 중국하고 뭐 영국하고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이제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일 문제가 회의록 작성이죠. 회의록 작성. 뭐 나는 그뭐 중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이걸 갖다가 다 알아들어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LLM을 가지고 이 회의록을, 음성을 다 녹음한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요약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이메일을 뿌리는 거. 이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드바이저를 했던 그런 기업은 이걸 직접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초기에. 그거 몇 달 됐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좋죠. 그 기업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내에 녹아들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아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업무에 대한 그런 노하우와 이걸 쓰는 노하우가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뭐, 챗GPT를 쓰든 또는 뭐, 우리 기업 내부에 라지 랭귀지 모델을 도입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요구 조건이죠. 특히나 이제 오픈소스 LLM을 도입할 때의 문제는 그걸 만들어 놓으면 누구나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쓰질 않아요. 여러분 회사의 기업에서 챗GPT를 쓰는 사람 손들어라고 하면 안 써본 사람은 없을 텐데 매일매일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쓰는 그런 강도나 이런 게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팁팀을 걱정가지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정리가 안 되면 있으면 쓰겠지가 아니라 있으면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인 만큼 쓰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프롬프트 엔지니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뭐, 더 많은 얘기는 이거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들으면 됩니다. 이제 챗GPT를 기업에서 이제 활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이제 다섯 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챗GPT를 그러면 안 쓰는 이 라지 랭귀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이렇게 돼 있다. 학습하는 단계와 이제 인퍼런스를 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 GPT-4 같은 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래가지고 그놈을 우리 회사에 맞추어서 쓰는 방법이 뭐냐, 파인 튜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 뭐냐면, 그래서 이 파인 튜닝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기존에 우리가 이 챗GPT 쓰는 거랑 많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반드시 필요해요. 파인 튜닝 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AI 모델. AI 모델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우리 기업에 맞는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자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의 GPU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덩어리가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업 자체 데이터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이거는 있어요. 근데 기업 자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 파인 튜닝하는 포맷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퀘스천 앤서 요거에 쌍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만드는 게. 그래서 기업 자체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파인 튜닝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파인 튜닝에 맞는 그런 포맷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기업 자체 AI 모델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업 자체 AI 모델을 어디서 구하나? 뭐, 물론, 깃허브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GPU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 테라바이트의 우리 회사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GPU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튜닝하는 게 우리 회사 제품으로 만드는 게 파인 튜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중국집 셰프가 생각하기에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데 왜 내가 저 레시피를 그냥 공짜로 쟤네들한테 줘야 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아예 중화 요리 전문점을 막 만들어서 니네는 와가지고 돈만 내고 이거 와서 사 먹어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현재 GPT-4가 또는 그런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다 만들어고 나서 전문점에 와서 니네는 이건 우리죠, 우리. 와서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액세스를 하게 되는 그런 거가 이제
현재 GPT-4의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손님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야, 니네 내가 치면은 우리 회사 데이터 니네가 모르니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싶어.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원샷 러닝, 저기 퓨샷 러닝, 뭐 제로샷 러닝이라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니네가 나한테 학습을 시키는데 그냥 학습 저기 저 뭐 아까처럼 뭐 쌍을 만들어 가지고 뭐 GPU를 돌려서 하는 거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가 원하는 걸 내가 그 프롬프트에다가 올려. 그러니까 지금 저 GPT-4는 이제 이 100K 토큰 10만 단어의 토큰까지 되죠. 그 때문에 꽤 한 뭐 이게 저 한 권까지는 아니래도 책 반 권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내가 물어보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이 챗GPT도. 그래서 이제 이런 쓰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회사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파인 튜닝 기법들은 LLM을, 오픈소스 LLM을 파인 튜닝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가지고, 조금 GPU를 좀 안 쓰고, 또는 뭐 데이터가 좀 이렇게 좀 그렇다, 많아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런 기법들입니다. 그다음에 LLM 하나의 현재는 GPT-3, GPT-4, GPT-3.5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딥에다 집어넣어서, 벡터 딥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가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이게 이제 인터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데이터에서 일루서 AI라고 하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일루서 AI라고 하는 요거 이제 요게 굉장히 유명한 이 단체예요. 이 일루서 AI가. 일루서 AI가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픈 AI라는 연구소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얘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GPT-3 때문에 얘네들이 만들어진 건데, 이제 보면은 일루서 AI라고 하는 얘네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만드냐면 GPT-J라는 걸 만들었어요. GPT-3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폴리글라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한국어 파운데이션 모델이 폴리글롯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글롯 K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이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마보다, 여기 있는 라마2, 이제 좀 있으면 라마3 생긴다 그러는데, 이것도 있지만,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LLM이 있어요. 이거 사용해도 좋은 거죠. 근데 이거가 어떤 히트를 친 게 뭐냐면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더 파일이라고 하는 거의 한 뭐 1테라바이트 정도의 오픈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겁니다. 이게 대단히 방대해요. 오픈 더 파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인스트럭션 뭐 파인 튜닝을 해서 뭐 논리2라는 게 나왔고 스테이블 LM이 나왔고 뭐 별게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라마2, 이 라마2가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아마도 오픈소스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은 이 다 라마2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누가 연구소에 있는 걸 갖다가 훔쳐가지고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라마 1 때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페이스북 메타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막 전 세계로 막 터지는데 이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마2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라마3가 나오는데 그 메타에서는 저걸 만들기 위해서 최신 GPU가 H100인데요. 이걸 35만 대를 오더를 했다고 합니다. 35만 대. 그러니까 한 대가 8만 달러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시가가 35만 대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죠. 어쨌든 수십조 단위의 GPU 오다를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쟁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메타는 이 라마
2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라마3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GPT-4V 레벨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GPT-4V. 현재 이제 V라고 붙는 거는 이제 멀티 모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오픈소스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기초가 주목이 되는 거고, 여기 알파카라든가 비쿠나 뭐 GPT-4 오픈 어시스턴트 등등 해가지고 이쪽에 오픈소스로 달려있는 게 요새 거의 수천 개가 됩니다. 수천 개. 이거를 이제 성능을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누가 잘하나 뭐 그런 게 이제 오픈소스 LLM 리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리더보드를 보면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매주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UAE도 나와서 뭐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LLM을 안 하면 이제 바보인 그런 세상이 돌아온 거죠. 이거는 좀 옛날 현황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랭체인이라는 겁니다. 랭체인은 또 오픈소스랑 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 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업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렌체인이 작년에 조용히 대박을 쳤습니다. 이거는 현재 직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회사 가치가 2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더 크겠죠. 이거는 랭체인은 반드시 여러분들 회사에 개발자가 있으면 무조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제가 꼭 얘기하고 그런 거, 전산실에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 머리를 끼워가지고 이거를 공부를 시켜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랭체인은 LLM 인베딩 더큐멘 로더 벡터 스토어 툴 이런 게 이런 굵직굵직한 개념들이 있고 이걸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거대한 툴들이죠. 이게 엄청나게 변화를 빠르게 하고 있고요. 진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 사용자들이 있잖아요. 회사 사용자, 회사 내 사용자들이 뭐라고 치잖아요. 그럼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프롬프트가 어디 들어가느냐? 이제 랭체인 이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랭체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응답을 이제 파싱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에다 하느냐? 벡터 스토어에다가 퀘스천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벡터 스토어는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다큐멘트를 잘라서 벡터화 시켜가지고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이라는 걸 시켜서 여기다가 로딩을 하는 거거든요. 요 구조가 요게 이제 워드 임베딩을 하게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통해 가지고 이 단어를 잘라서 벡터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콜을 던지면 우리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인덱스라는 게 있잖아요. 인덱스를 가지고 뭐 SQL로 이렇게 이제 찾는 건데 이거는 뭘로 하냐면은 시밀러 서치라고 하는 수학적 계산 모형이 있어요. 그럼 계산을 하면 여기서 진짜 유사한 것들이 탁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휴가 정책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이제 여기다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 정책이 탁 나오는 거죠. 정책이 나온 다음에 요놈을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서 그놈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GPT-4나 우리 회사에 맞게 만든 LLM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답변을 해서 이 랭체인 프로그램에다가 답변을 주면 그게 이제 인간이 말하는 말로 이 벡터가 변경이 돼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죠. 그 결과물을 이제 회사의 사용자에 던지는 요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묻는 말에 답변만 하는 거죠.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인터넷도 검색을 해야 되죠. 현재 무슨 이 이자율이 얼마가 되고 뭐 주가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질문하면은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고 회사 내에 있는 내부 시스템이나 외부 시스템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특이한데, 요거는 이 GPT-4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이전트라는 놈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세상에 옵니다. 좀 이따 요거는 세 번째 단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랭체인을 통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LLM을 도입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샘 엘트만에 있는 오픈 AI,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 우리가 제공해주는 오픈 소스, 오픈 AI의 API를 쓰게 되면, GPT-4를 연결을 해서 오픈 AI 그 API를 쓰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쓰지 않을게라고 아까 약속했잖아요. 홈페이지에 있는 대로. 그 말을 만약에 믿는다면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냐면, 랭체인으로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직원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 LLM 요거 랭체인 프로그램이 이걸 받아가지고 벡터 DB를 쿼리를 던지고 거기에 답변을 받아서 다시 요놈을 갖다가 GPT-4에 던져가지고 얘가 답변을 이제 사람이 하는 포맷으로 나오게끔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GPT-4로 가야 되냐? 가야 되죠. 왜냐하면 벡터 스토어를 뒤지면 결과물은 나오지만 그건 뭐로 돼 있어요? 그거는 벡터로만 쫙 숫자의 나열입니다. 숫자의 나열. 인간이 봐도 몰라요. 근데 그 숫자를 얘한테 던지면 얘가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는 답변을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로 이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얘한테 꼭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벡터 DB에서 벡터화 시켜가지고 만든 그 벡터를 얘한테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업 데이터를 벡터 DB에 집어넣을 때 뭘 하냐면 아까 인베딩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워드 인베딩. 그 워드 인베딩을 하는 방법이 내가 오픈 소스를 쓰는 방법과 이 오픈 AI GPT-4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만약에 오픈 AI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워드 인베딩을 오픈 AI가 제공하는 인베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라마 형태로 한다고 하면 얘가 라마가 제공해주는 그런 벡터화 시키는 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 기업은 전부 다 방화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화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데 현재 제공되는 GPT-4는 미국이죠. 미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벡터 스토어도 외국 거에 다 외국 거. 그렇기 때문에 벡터 스토어도 네, 여기 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인베딩은 각자는 여기 보면 인베딩 있잖아요. 이 인베딩 종류에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인베딩, 라마 CPP에서 라마죠, 요거 라마. 그다음에 애주어 오픈 AI에서 하는 거, 텐서플로우 허브에서 하는 거 이게 다 틀려요, 이게. 근데 오픈 AI에서 하는 건 돈을 받아요. 인베딩 할 때 돈을 받아. 이게 좀 억울하죠. 여기다 집어넣을 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요 DB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오픈 AI한테 이걸 오픈 AI 포맷으로 바꿔가지고 집어넣는데 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라바이트 급으로 이렇게 막 이게 벡터 DB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돈 좀 들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하는 게 이제 돈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 데이터 벡터 DB에 집어넣는데 이제 돈이 든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제 현재 그 유행하는 이 벡터 DB는 뭐가 있느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벡터 스토어 여기 보면 뭐 파인콘, 크로마, 파이스, 질리즈 뭐 해가지고 수십 종이 현재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벡터 DB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거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를 보면 이 클라우드 제공하려면 이제 이 방어벽을 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 클라우드 이게 방어벽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벡터 DB를 국내에서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최창남 씨 여기 있죠, 여기. 찰스 초이. 최창남 대표가 하는 게 이제
요 벡터 DB를 한글 벡터 DB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파이어월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 여기 문제는 이 기업 데이터를 오픈 AI에 요걸로 이 임베딩 해야 되는데 그때 돈을 낸다는 거. 그거 문제가 하나고. 그다음에 기업의 방화벽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 그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 GPT-4를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얘도 또 이제 돈을 받아요. 요때도 돈을 받아요. 토큰당 얼마. 근데 이 GPT-4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꽤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GPT 3.5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GPT-4의 효과를 내게 하는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요거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이제 오픈 AI한테 이제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는 게 좀 억울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 우리 회사 제프 데이터나 이런 거를 벡터 DB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 뭐 돈이 별로 안 드는 거고. 근데 벡터 DB를 쓸 때도 요건 좀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쓸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돈을 받죠. 요게 이제 요것도 유료고. 그다음에 GPT-4를 쓸 때도 요것도 유료고.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돈 받는 거 없으니까 이제 무료로 시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돌아가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만들어가 돌아가게 되면, 이제 돈이 좀 꽤 든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돈 들어갔던 것도 싫고, GPT-4 요거 뭐 보안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아예 이렇게 만들래 라고 하는 거죠. 오픈소스 LLM을 써가지고, 오픈소스 LLM, 이제 여러 가지 요새 이제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솔라. 요새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솔라 같은 거,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솔라 같은 걸 쓰게 되면, 이제 우리 회사 안에서 이렇게 기업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픈소스 LLM이 요구하는 임베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 오픈소스는 대체적으로 돈을 안 받는 임베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데이터 요거 집어넣을 때 돈을 안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안 받죠.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는 돈이 안 들죠.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어, 좋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게 그래서 그러면은 요 오픈소스 LLM하고 여기 GPT-4하고 이제 사실 요 기능의 경쟁이잖아요. 근데 GPT-4가 좋다 그런 거면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쓴다.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썼을 때 이제 기업의 이제 방화벽이 이제 이렇게 안에 있어서 다 되는데 문제는 요거죠. 아까 얘기한 원프레미스 벡터 DB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만든 그런 애들은 주겠어요? 그 원프레미스로 안 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청남 대표가는 온프레미스 그 벡터 DB를 많이 사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이제 B 타입이고 C 타입이 있어요. C 타입. C 타입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파인 튜닝이에요.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데이터를 전부 다 저기 저 파운데이션 모래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자. 그래서 우리 회사만의 GPT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C 타입입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소스 코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스 데이터, 트레이닝 시키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GPU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직접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접 하기는 좀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이런 게 있으니까 요새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이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해가지고 장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몇 억씩 해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뭐 보안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 방화벽에서 뭐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데이터를 잘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 비즈니스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비즈니스가 꽃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오픈 AI가, 이거 보니까, 오픈 소스로 저렇게 많이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걸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 AI가 뭘 발표했냐면, 그러지 말고 기업 데이터를 우리한테 줘. 그리고 우리가 GPT 3.5 터보 버전에다가 파인 튜닝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만들고, 소스 코드 우리가 해가지고, 파인 튜닝해서 니네 회사 버전에 GPT 3.5 터보 버전으로 만들어 줄게. 니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쓸 때마다 이렇게 이제 토큰당 돈을 내. 요게 이제 D타입이에요. 요게 D타입인데, 요렇게 하는 게 약간 비싸요.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것도 뭐, 1000개 토큰당 0.008달러. 그러니까 0.8센트죠. 근데 뭐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뭐 나중에 또 보면 또 꽤 돈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GPU가 필요 없어요. 여기처럼. 요거 할 때 GPU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거 할 때 이제 그 외부 사람 써야 되니까 이거 돈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돈이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 데이터만 니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얘네는 파인 튜닝 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저거 현재 버전이 3.5인데 요거를 GPT-4도 요걸 쓰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샘 알트맨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4.0까지 GPT-4도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PT-4V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직 GPT-4V도 아직 안 돼.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에다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멀티모달로, GPT-4가 멀티모달인데, 아니, 멀티모달로 내는 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뭐 해석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회사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대부분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또는 PDF로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그런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런 걸 해주길 바라는데 이게 되면 대박이죠. 근데 그게 안 돼야지. 근데 그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만든 뭐 PPT나 또는 PDF나 이런 거가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문서에 컴퓨터에 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얘가 학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사에서 도면을 딱 보여주면 도면하고 거기에 이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면 이 GPT-4가 도면을 읽어가지고 얘가 돈이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뭐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이 도면대로 뭔가를 하려면 리스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건설의 전문가가 생겨요. 예를 들면 저기 이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그동안 나왔던 모든 판례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그런 PDF 파일 같은 걸 학습을 시키면 이제 사진까지 학습을 시키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아직 이 텍스트만 되고 V 버전 그러니까 멀티모더는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GPT-5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GPT-5가 나오면 어나더 레벨의 이 LLM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지금 뭐 사람보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보다 뛰어나든 안 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전문가 우리가 뭐 신입사원 불러다 놓고 한 15년 정도 뭐 시켜야 요즘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이 GPT-5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다큐ment 다 이해를 시켜, 이 파인 튜닝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파인 튜닝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그 도사 같은 놈이 나왔다. 그럼 돈 낼만 하죠. 그냥 전문가 하나 생기는데 돈 내고 월급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GPT 타입 2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챗GP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 데이터만 주면 우리가 오픈 AI가 다 알아서 해줄게. 보안에서부터 뭐 거기 나오는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준다 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챗GPT이고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도 수백 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작년에 오픈 AI가
흑자를 봤죠. 그리고 뭐 매출 레베뉴가 2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2조를 넘었다는 거예요. 2조 넘었다. 근데 그 이 토큰도 얼마 받아가지고 돈도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챗 GPT 이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데 뭐 몇백만 달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몇백만 달러. 100만 달러가 얼마니까 13억인데 그것도 몇백만 달러니까 좀 돈 좀 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고 싶은 사람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은 한국 지사가 안 샜기 때문에 이거 안 하죠. 아마도 이제 샘 알트만이 뭐 25일 날 온다, 내일이나요? 벌써? 온다 하는데 이거 한국 지사 얘기 나올 거예요, 아마. 뭐 저기 칩 만드는 것도 AI 칩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오픈 AI가 이런 걸 만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은 있죠. 이 5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큰 기업들은 아마도 여기 보시는 B하고 C하고 합친 거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또는 뭐 우리는 절대 보안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파인 튜닝 한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이게 벡터 DB를 이렇게 벡터 DB를 달아서 B하고 C를 합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 한번 여기 이렇게 파인 튜닝 해놓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계속 이제 다큐멘트는 쌓이는 거고 그럼 계속 쌓이는 다큐멘트는 어디다 보관하냐? 여기 이제 이거 온프레미스 벡터 DB에다가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대기업은 B하고 C하고 갈 것 같고 소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소기업은 뭐 이렇게 A 타입으로 가도 소기업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GPT 5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약간 D 타입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PDF 그림이 있는 PDF를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과 텍스트가 같이 있는 그런 PDF가 굉장히 우리에서는 많다라고 하면 뭐 건설회사가 그랬고 건설회사 그다음에 건축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거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D 타입을 고민을 해 보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요 얘기는 이제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거를 비즈니스 활용하는 방법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거죠. 그 오픈소스 API에는 API도 있고 챗GPT 플러그인도 있고 펑션 콜링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세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뭐 물건을 사려면 지금 어떻게 하시죠? 물건 사려면 일단 검색을 하죠.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 파는 이 커머스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죠. 하다가 뭐 대안을 평가하든 뭐 해가지고 웹사이트를 방문한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뭘 보냐 그 이제 가격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 이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구매 후기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구매를 결심하거나 이제 포기하거나 이제 연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의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좀 귀찮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시간 너무 많이 쏟는 것도 있을 거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야 챗GPT 네가 말이야 내가 지금 운동화를 살라고 그러는데 네가 좀 한번 어디서 좀 알아봐라 나한테 맞는 거 이렇게 딱 질문하게 되면 얘가 또 기가 막히게 또 찾아가지고 옵션을 딱 얘기를 해서 거기에 파는 판매까지 쫙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내가 카드 번호 딱 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구매까지 해준다라고 치면 이거 대박이죠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전체 전자상거래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서 만든 Q라는 거 써보셨어요? Q? CUE라고 하는 거 써보시면 Q라는 걸 써보시면 뭐가 되냐면 진짜 이런 거 비슷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이버는 자사몰, 자기 이 네이버의 쇼핑몰에 있는 그런 점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딱 치면 거기만 나와요. 거기만 나와가지고 클릭하면 그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제 요거에 이제 단계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챗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런 거를 구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이트를 만든다고 치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유통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된다. 한마디로 빌 게이츠가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아마존하고 그다음에 저기 저 검색하는 구글 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딱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 챗GPT나 LLM을 가지고 데이터를 뭐 써가지고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뭐 글 작성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는 얘한테 뭔지 얘기를 해. 그러면 걔가 어, 웹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알아서 갖다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행을 가려면 엑스페디아 하나투, 노랑풍선, 뭐 부킹닷컴, 뭐 에어비앤비 등등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여기 이 여행사 뭐 패키지 상품을 사지 않는다면은 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LLM으로 여행을 여행해주는 사이트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기 카드까지 갖다 주면 야, 너 일본 뭐 후쿠오카 뭐 가고 싶은데 좋은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얘가 엑스페디아나 하나토나 노랑푸선 이거 다 여기 이제 웹사이트잖아요. 이거 다 뒤져가지고 가장 좋은 놈으로 비교 선택을 해서 후기까지 다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딱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그럼 3번 좋은데 3번 부킹. 그러면 카드 딱 들고 이 LLM이 그걸 다 부킹을 해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대박인 거죠. 그러면 다 사시는 거지. 하나투어 뭐 다 노란풍선, 에어비앤비 다 필요 없죠. 물론 뭐 내가 만드는 이 사이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상품을 여기다 올려주면 내가 이걸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게 될 거고 이런 비즈니스를 추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뭐 하나투어, 노랑풍선, 뭐 부킹닷컴, 뭐 에어비앤비 이런 거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 위에다가 또 플랫폼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런 관점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관점인 거고, 그런 거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를 완전히 휩쓸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가 딱 쳤을 때, 여기 다 뒤져가지고 다 이걸 갖다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나올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코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오픈 AI죠. 오픈 AI, 지가 지네다가 만든 그런 에이전트를 가지고 지네가 한다고 하면은 경쟁자가 없어 보여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오픈 AI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켜봤는데 오픈 AI는 그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거야. 고맙게도. 왜냐하면 오픈 AI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돈을 버는 게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자기네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AI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요런 돈을 벌기 위한 뭐 이거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AI 기술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뭐 오픈 AI가 가끔 얘기하는 것. 우리는 뭐 고객이랑 경쟁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구든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비즈니스 만들면 뭐 이런 거 대박인 거죠. 그게 이제 그런데 이게 여행 제가 예를 했지만은 사실상 이커머스 물건 사는 거나 여행이나 뭐 금융이나 투자 뭐 부동산 매매 중고품 판매 등등등 쫙쫙이 많잖아요 여기. 그럼 이런 걸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플랫폼이. 그 이런 거를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뭘로 할 수 있느냐? AI 에이전트예요.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뒤지면 다 나오죠. 그리고 이 오픈 AI는 걸 뭐 하는 걸 이런 걸 하는 걸 뭐라고 만들었냐면 어시스턴트 API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API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CES 갔다 왔는데, 로봇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로봇이 지금 LLM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로봇은 뭐 팔 움직이고 이렇게 가고 저벅저벅 걸어가고 이런 게 뭐 엄청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발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개발이라는 게 팔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걷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이 로봇 엔지니어들이 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은 이제 개발된 놈만 이제 그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그 개발되지 않는 놈은 로봇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LLM이 뭘 할 수 있냐면 LLM이 코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코딩을 제너레이션 해주잖아요. 그죠? 파이썬. 그래서 이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놈을 LLM에다가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로봇의 각 부분을 움직이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LLM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인간이 말로 해. 저기 있는 저 빨간 물건을 잡아가지고 일로 가져와라고 하면 그때 실시간으로 이 로봇한테 저기 빨간 물건을 보고 그놈한테 가서 나한테 가져다 두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대박인 거지,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그냥 드론에다 얘기해가, 저기 드론, 야, 저기 위에 가가지고 요거 가져와. 또는 뭐, 이 폭탄 가지고 저기다 가서 떨어뜨려. 그러고 그러면 그게 다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의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 얘기는 이 로봇의 월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올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개발이 많이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얘기예요, 이건. 조금 더 뒤에 얘기인데, 요새 이제 또 이 파운데이션 모델, 아까 얘기했던 뭐 GPT-4나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모델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을 검색할 수도 있고, AI 모델을 실행할 수 있고, AI 모델이 뭔가 메시지를 나오는 걸 여기 알아듣고 그걸 갖다가 이제 지시할 수도 있고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각 이제 공장이나 각 그 기업이나 각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공장이나 기업에는 다 센서들이 많잖아요. 그럼 센서들에다 AI 다 집어넣죠. 온 디바이스 AI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이런 그런 중요한 그 메시지나 신호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거지. 해석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하는 거야. 상황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어떤 특정 지점에 뭐가 뭐 깨졌다, 무너졌다, 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AI가, 저기 LLM이. 그래서 이제 대응책 1, 2, 3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인간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인간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면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 이런 스타일의 그 AI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모델이 AI를 컨트롤하는 그런 게 이제 지금 아마 오픈 AI 여기 5도 그런 거를 가고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이쪽 많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공장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뭐 받으러 들여가지고 상황 판단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전략을 얘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한테 시나리오 1, 2, 3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실행하게 되는 이런 이제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기업 내 공장 내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없애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AGI가 언제 오느냐, 뭐 지금 사실 이건 난리인데 AGI가 뭐냐라고 하면 다 틀려요. 그러면 뭐 AGI가 언제 오느냐에 따른 사람마다 너무 틀려가지고는 뭐 말장난이죠. 저는 얘기 그거예요. AGI가 기업 입장에서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빨리 오면 좋죠. 근데 어쨌든 그 현재 있는 LLM 기술이나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쓰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님들은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은 이거하고 어떻게 접목을 해야 돼? 또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야, 그거는 내 일이 아니고, 뭐, 사장이 되니까 나는 몰라,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I 부서를 만드는 거나 전산실이나 현업 담당자들이 함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팀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이걸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AI 전문가를 뽑아도 문제가 뭐냐면 걔는 우리 회사 비즈니스를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AI를 어디에다 적용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부서 간의 협업이고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이거를 전제를 진두지휘하고 이걸 갖다가 특별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전체 통합해서 운영해 주는 그런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다. AI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짚어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되게 바쁘신 시간인데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해서 되게 경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규모나 그리고 하고자 하는 현재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정말 LLM 모델처럼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전체를 다 꿰고 있지 않고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장동인 교수님이 계셔서 정말 파운데이션 모델처럼 아까 마지막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한 10년 넘게 했는데 실제로 기업체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거 제대로 적용하는 기업, 그 큰 회사는 말고 작은 회사들은 거의 엄두도 못 내는 것 같고 공공 분야에서 제가 이제 작년까지 공공 분야에서 좀 일을 했는데 공공 분야에서는 뭐 클라우드 도입하는 것도 뭐 법률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고 그렇게 됐던데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보니까 사스 코리아에서도 일을 하시고 영예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하신 경험이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사스에 아직 계시다라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AI 트랜스포메이션 얘기, AX 얘기를 많이 하는데 AX의 관점에서 그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사스 코리아에 계셨다라고 하면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조언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CEO가 이렇게 결정해서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공공기관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말은 좋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요. DT 본부를 하나 만들어요. DT 담당 임원을 하죠. 이제 이 임원이 말하자면 이제, DX 임원이라고 많이 하죠. DX. 그 다음에 팀도 거기 그 밑에다가 이제 팀 만들면 뭐 대개 이제 빅데이터 팀, 그 다음에 뭐 AI 팀, 뭐 이런 뭐 신기술 쪽으로 이제 해놓고 외부에서 뽑아요. 대기업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이 그거 해가지고 지금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뭘 했냐라고 하면 못하죠. 대개 이제 신문에 나는 뭐 무슨 그거 뭐 디지털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회사 담당자들 물어보면요. 우리 잘 몰라요. 이렇게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이런 빅데이터나 AI나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면 뭘 모르냐? 그 회사의 비즈니스를 몰라요. 그럼 비즈니스를 모르는 상황에서 AI나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특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 특정한 도메인과 데이터를 모르는 상황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AI, 신문에 나오는 AI 하는 거예요. 뭐 인간, 뭐, AI 비서, AI, 뭐, 점원, 뭐,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비즈니스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외부에서 뭘 오라고 해가지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시키면은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줘야지.
인센티브를 줘서 니네가 만약에 뭔가 AI를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프로덕트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면 거기서 우리 회사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무슨 뭔가를 너한테 줄게 인센티브로 이렇게 만약에 해준다라고 하면 기수고 하죠 직원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업무를 아는 사람이 AI를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 업무에 적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옛날에 그 식스 시그마 하실 때 아시나요, 그거? 예, 아시죠? 알죠. 식스시그마 할 때 LG 있잖아요.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식스시그마 블랙벨트 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식스시그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그런 거예요. 음, 제조 분야에서 음. 이 식시그마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거기 제조 분야의 데이터를 여기 뭐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식시그마에서 얘기하는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분석 기법에 따라서 거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활동이잖아요. 이 식시그마나 AI나 똑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 옛날에 식시그마 활동 그 한 거를 기억을 해가지고 AI도 똑같이 음, 현업한테 가르쳐서 그때 뭐 저기 디맥인가요? 그때 식시그마 디맥이라는 방법만 DMAIC. 가르쳐가지고 AI 가르쳐서 내가 소조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결론이 나면 우리가 포상을 해줄게.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외부에서 뭐 박사 뭐 해가지고 AI 뭐 해가지고 해서 우리 회사 걔네들 보고 뭐 하겠다. 그 절대 안 됩니다. 공공시장에 대한 거, 네. 공공기관이나 행정부,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AX를?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시그마나 똑같은 게 공공기관은 약간의 이제 되게 그 개개인의 기관에 보면 되게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열심히 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AI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각각 그 이 담당자 머릿속에 나오는 거지 외부 인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식시그마 유사한 그런 활동을 해서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효과가 나오면 우리가 공급을 얼마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지지 않으면은 공공기관 되게 힘들죠. 기업들마다 요즘에 작년에는 이제 POC 형태로 많이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이제 나름대로 한 특정 영역을 정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다 보니까 아직 뭐 결론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아까 LNM 말씀하신 LNM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 퍼블릭에 있는 거든 혹은 자기들이 오픈 소스를 다운받아서 하든 만능적인 LNM은 없다. 즉 기업 내 도메인 스페시픽한 LLM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서 해야 된다. 세 개, 네 개. 그러다 보니까 막 세 개, 네 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큰 기업들은 그걸 감당할 만한 여력들이 되어지는데 적은 기업들은 그런 여력들도 안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적은 기업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외부에 그것들을 잘하는 데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또 비용적인 부담들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스페시픽한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개 가져가는 게 현실적 대안인 것 같은데 향후에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여러분 GPT-4 그러면 별걸 다 물어봐도 별걸 다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오픈소스 LLM을 똑같은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오픈소스하고 이 돈 내고 쓰는 거고 다른 게 그거거든요. 사실 그 GPT-4를 뒤져보면 그 안에 그 MOE라고 하는 그 분야별 엑스퍼트가 쫙 있어요.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15개인가 지금 그렇다던데. 그 하나하나가 다 LLM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파인 튜닝 해가지고 LLM 만드는 건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현재 수준으로 보면 기업 내에서 모든 분야에 다 아는 그런 LLM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혹시나 이 라마3가 나와가지고 라마3가 그걸 할 수 있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AI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ABCDE 모델을 이제 좀 만질 수 있는 레벨이 되려면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좋은 책이나 코스 같은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거 유튜브 뒤지면 나오고요. 망도라는 게 없고요. 패스 캠퍼스인가? 네네네네. 거기 보면은 또 유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은 뭐 유튜브나 뭐 책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많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실 논문도 쳐다보고 뭐 그러셔야 되는 그런 고난의 길입니다, 그게. 쉬운 방법은 없어요. 예, 쉽게 예, 가려고 하지 예. 마십시오. 얘기만 있고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는 도메인의 지식이 없어서 이게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알고리즘이 있어도 또 데이터가 있는 사람은 알고리즘을 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풀리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TF가 구성이 필요하다. 이 TF가 계속 돌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그때 갈급할 때 외부의 도움이 적게 들어가면 나오는 거고 아까 식스 시그마를 생성 AI 활용에 되게 좋은 사례로 드신 거는 저도 아주 되게 좋은 비유다. 변혁기라는 거 이거 보이시죠? 사실 이 변혁기가 제가 보면은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기업이 왕창 잘 되는 거하고 기업이 왕창 못 되는 거하고는 이 변혁기의 이 트렌드를 내가 리딩하면 엄청 잘 되는 거고요. 리딩하는 거를 쫓아다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쭉 지금까지 쳐다보면은 이 변혁기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변혁기에 잘 적응하시고 잘 이거를 리딩하 그런 포지션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오늘 특별한 특강 감사를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